네, 안녕하세요. 영잘국 학생 및 학부모 여러분. 저는 영잘국 송예지 컨설턴트입니다. 네, 오늘은 중위권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국내 지방 거점 국립대학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세미나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는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학을 전공을 하였고요. 졸업하고 난 후에는 숭실대학교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을 하였고, 진로진학교육연구소에서도 관련 콘텐츠를 분석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영어 과목, 영어 교육과 자기주도 학습법을 연계시켜서 이제 연구하는 것이 저의 주요한 분야였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학습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치의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험을 토대로 이제 영잘국에서 국내고 그리고 해외고 친구들의 특히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컨설팅을 맡고 있습니다. 네, 한국 입시가 매우 복잡하고 변수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성적 체계가 우리나라 학생들이랑 다른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국내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혼란이 더욱 큽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분들과 학부모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설명드릴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성적을 정확하게 산출하고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나에게 유리한 학교를 전략적으로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전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세미나를 통해서 대략적인 방향과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 누가 해외고 출신 학생들 중에 누가 지원을 하는 게 좋은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이고, 그러면 왜 해외고 출신 학생들도 학생부 교과 전형을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그럼 교과 전형을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뭐 팩트 체크라고 해서 이제 제가 다양한 이제 사실들에 설명드리고, 그러면 그 사실들이 맞는 건지, 그럼 맞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사립대도 있을 거고 국립대도 있는데 왜 지방 거점 국립대를 제가 이 세미나 소재로 선택을 했는지도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 전형 관련해서 저희 영잘국에서는 어떤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해외고 학생들이 좀 배제하는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소위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서울 그 상위 20개 대학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대학들에서 이제 국내 그 자격 기준을 국내고 3년 정규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검정고시를 치거나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원 가능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성적을 환산을 했을 때 뭐 아주 높은 등급을 부여를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차적으로 내신에서 통과를 한다고 해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그 해외고 학생들이 흔히 두려워하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겁을 먹고 지원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해외고 중위권 학생들한테 교과 전형이 좀 버리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교과 전형 지원 대상이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어떤 학생들이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간단히 이렇게 왼쪽 보시면 제가 네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는데, 먼저 표준화 학력 평가, SAT나 ACT 같은 그 시험들의 점수 확보가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토익, 토플처럼 이제 공인어학 시험 점수 확보가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이제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준비가 어렵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뭐 증빙 서류를 마련하기 힘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도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보시는 것처럼 교과 성적, 그 GPA가 어느 정도 관리된 학생이어야 해요. 말 그대로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그 해외고 학생들도 국내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GPA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진로와 관련이 있는 이제 활동이 있어야만 이제 그 해당 그 과를 지원을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데 반해서 이제 교과 전형은 성적에 맞춰서 본인이 뭐 이공 계열을 원하든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원하든 그런 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확고하다든지 그런 학생들에게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내신 GPA가 좀 좋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준비해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내가 이제 그 시험을 치러서 꼭 좋은 점수를 받아서 국내대를 진학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이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이제 해외고 졸업 예정 중위권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들에서 뭐 명확하게 발표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SAT가 1250점 정도 이하인 학생들이거나 이제 토익 800점대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기자 전형 등을 이제 지원을 하기가 힘들고 이제 진로 관련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7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증빙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들 중에서 이제 교과 성적이 이제 GPA 환산 등급 3점대 중반 이상인 학생들이 이제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교과 전형 지원에 유리한 학생들의 그룹 가운데 하나는 이제 해외고 가운데에서도 이제 좀 다른 학교들보다 비교적 쉽게 교과 성적을 받을 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어차피 그 뭐 A 받는 비율, B 받는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치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지원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세미나 제목에서는 중위권 학생들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방법이 되는데요. 이제 GPA 환산 등급 이제 3점 중반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원을 해도 그 지방거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결과를 보시면 합격이 어려운 걸 보실 수 있어요. 아무리 최저 자격 기준을 통과를 해도 그럼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이제 뭐 조선대라든지 이제 그럼 좀 지방에 있는 사립대 같은 경우에 이제 입결을 확인하시면 이제 그 내 성적에 맞는 그 사립대를 찾아서 지원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제 물론 이런 학교들도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좋기는 하지만 이제 나는 직어국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를 응시하시고 이제 그 검정고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지원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 검정고시로 그러면 검정고시생이랑 해외고생이랑의 차이는 없나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사실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다라는 차이는 없지만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이제 해외고 학생들보다 좀 지원 가능한 대학들이 몇 군데가 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인천대라든지 경기대라든지. 그래서 어, 네,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검정고시 응시자보다 이제 합격할 확률이 해외고 학생들이 합격할 확률보다 높다고 말하는 것도 있어서 이제 검정고시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이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것 플러스 주관적인 걸로 이제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함께 진행이 되는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100%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정량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비교과 활동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GPA가 나온 성적표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 다른 준비가 많이 필요는 없고요. 서류 준비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 수가 뭐 증가했거나 이렇게 감소했거나 아니면 작년도 입시 결과가 뭐 높은 학과라든지 낮은 학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서 어, 분석을 잘 한다면 이제 합격 예측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안정권으로 이제 교과 전형으로 한두 개 정도 쓰는 것도 뭐 나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을 왜 지금 해외고 학생들이 포기할 수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그 아시겠지만 그 대입제도 국내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으로 인해서 대입 전형 단순화 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었던 특기자 전형이 점점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논술 전형 역시 이제 모집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 이제 올해까지만 해도 이제 한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적성고사를 준비해서 적성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를 마지막으로 적성 전형은 완전히 폐지가 됐고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 크게 투 트랙으로 수시 지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많은 대학에서 해외고 학생들을 받아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는 조금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의 범위가 적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좀 포기하기는 아까운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이공계열 학생이나 이제 본인이 취업이 잘 되는 학과에 가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이처럼 이제 전공 선택의 폭이 늘어나는 게 교과 전형의 장점이고 이제 또 수능 최저가 도입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국내고 학생들에게도 역시나 부담스러운 것이고 이제 또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뭐 본인이 나왔던 성적보다 더 낮은 성적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어, 국내고 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 측면에서도 좀 많이 처음 그 지원 경쟁률보다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아래 이렇게 제가 가져온 표는 이제 경북대학교 20학년도 경쟁률이랑 실질 경쟁률인데요. 보시면 최저 기준 통과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경쟁률이 8.2대 1이었다가 이제 실질 경쟁률은 3대 1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지방거점 국립대에도
모두 해당이 되지 않는 이유가 경북대가 제일 이제 최저 학력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수능 준비가 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학생들이 좀 많이 수능 최저에서 탈락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일단 그 교과 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 학교들 중에서 좀 입결이 높은 학교 3개를 가져와 봤는데, 그러니까 지방 거점 국립대 제외하고 이제 사립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우수자 전형으로 학생을 뽑고 있는데요. 이제 교과 성적이랑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렇게 3가지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제가 분명히 앞에서는 이제 비교과가 반영이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비교과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는 이제 그런 뭐 독서 활동, 뭐 세특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 출결이랑 봉사입니다. 그래서 평가 그 표를 보시면 이제 뭐 며칠 결석 이상 몇 점, 뭐 봉사 시간 몇 점 이상, 뭐 만점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그 수량화 시킬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해외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비교과 점수를 산출을 하느냐? 그 교과 성적 그 환산 점수와 비례해서 비교과 성적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교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교과 성적이 좀 낮은 경우에는 비교과 성적 또한 이제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명지대가 있습니다. 명지대는 이제 서울권 학교인데요.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는 게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교과 성적을 바탕으로 5배수를 선발하고 5배수 선발한 다음 2단계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 을 최종적으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도 이제 서울권 학교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을 원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이제 뒤쪽에서 그러면 명지대에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평택대입니다. 평택대는 이제 사립대이고 지방에 위치한 이제 평택에 위치한 사립대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이제 교과 성적 100%로 가게 되는데요. 예외적으로 이제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3과목 중 상위 2등 2개 등급 합 6 이내를 두고 있는데 음, 영어에서 뭐 안정적인 등급만 확보가 가능하다면 간호학과도 뭐 도전해 볼만 하긴 한 것 같습니다. 평택대에 해외고 학생들이 지원했을 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여부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해외고 출신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지원하는데 이제 궁금하신 사항들일 것 같기도 한데 그 사항들을 바탕으로 제가 그 사실들을 확인하는 팩트체크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상위 20개 대학 갈 수 있다. 노, 아닙니다. 갈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외고 학생들에게 불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것도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물론 이제 국내고를 이제 3년 동안 다닌 학생들에 비해서 이제 사실 쉽지는 않은 것은 팩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라는 과목에 대한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고 출신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다. 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합 전형에 비해서 교과 전형이
이제 국내고 학생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불리가 없는 학교를 선택을 하시면 국내고 학생들과 견주었을 때 그렇게 큰 불리함 없이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팩트체크 1, 첫 번째 사실부터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고 출신자는 상위 20개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네, 이것은 안타깝게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제 지원 가능한 대학은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지방 거점 국립대, 사립대로 제가 크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봤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가 10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울대랑 부산대는 안타깝게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두 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뭐 취업을 좀 생각해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가는 이제 금호공대라든지 한국해양대 같은 국립대에서도 해외고 출신 학생들을 지원 가능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제가 네, 그리고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 앞에서 제가 사례로 설명드렸던 이제 명지대, 가천대, 평택대 등의 학교가 있는데요. 기타 이외에도 다른 학교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검정고시자, 응시자가 지원 가능한 대학을 적어놨는데요. 이제 해외고 출신은 받아주지 않지만 검정고시를 응시한 학생들에게는 그 지원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학교 가운데 대표적으로 경기대, 인천대 등이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좀 많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팩트체크 두 번째. 해외고 출신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부 성적을 산출할 때 국외고등학교 출신자는 그 국내고 등급을 기준으로 환산 점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제 뭐 출신 자체가 이제 불리하고 유리하고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밑에 가져온 표는 이제 경북대학교 모집 요강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대부분 이제 A를 받은 과목은 한국 등급 기준으로 2등급, A-도 2등급, 그리고 B 플러스를 3등급으로 환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학교별로 조금씩 이제 해외고 학생들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그리고 얼만큼 합격 확률이 있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좀 환산 점수들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외고등학교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수한 모든 과목 이제 패스 non 패스로 학점이 안 나오는 과목이 아니면 이제 모든 과목을 다 반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간혹가다 단위수가 이제 성적표에 안 나와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수를 무조건 다 1로 환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성적표를 보고 어떻게 산출을 해야 되는지가 국내고는 다 동일한데 해외고는 되게 그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필요하십니다. 네, 그래서 산출식을 보시면 이제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12학년 1학기까지 들었던 과목들의 학점과 그 크레딧을 전부 다 곱해서 더한 다음에 크레딧의 총합으로 나눠서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에 진학했느냐에 따라서 뭐 성적을 받기 쉽고 아니고가 정해지고 해외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그래도 국내고는 되게 그 성적을 받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조금 유리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하지만 좀 안타깝게도 해외고 학생들에게 좀 불리한 대학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면, 뭐, 입학처에 직접 전화를 하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어, 좀 대학별 환산 점수 산출법만 좀 잘 확인하셔도 이런 게 되게 좀 보이거든요. 이제 좀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드렸던 가천대, 명지대, 평택대 이렇게 세 개 중에 가천대를 제외하고 이제 명지대나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학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렇게 산출된 점수에다가 가산점을 부여를 하는데 그 가산점을 부여받는 기준이 국내고 학생들에게 좀 유리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가산점 제도가 이제 해외고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지, 작용을 할지가 궁금해서 입학처에 전화를 해보니까 이제 아예 거기 입학 사정관 분께서 그냥 검정고시를 보셔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더 낫다라고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평택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집 요강에 검정고시 학생들에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 그 해외고 관련해서는 성적 산출 기준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그 기준을 알려줄 수가 없고 자기들도 이제 어떤 기관에 보내서 산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대략적인 뭐 산출, 그러니까 해외고 학생들에게 부여한 성적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뭐 지원 범위에 포함을 시키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을 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왜 해외고 출신 학생들에게 지방 거점 국립대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라고 제가 추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란 모든 국립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 협의회에 포함된 10개의 대학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지대, 평택대 등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 해외고 출신자의 불리함이 있는 학교들이 좀 있었는데 지방 직어국 줄여서 이제 직어국이라고 하거든요. 직어국은 그런 유불리가 전혀 없다고 입학처에서도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부산대 이 두 학교는 해외고 출신 학생들을 교과 전형 지원 가능 범위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학교를 제외한 8개 학교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지방 거점 국립대 지방인데 여기 가야 되나요?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서울대 이제 인서울 하위권 죄송합니다. 서울대가 아니라 인서울 하위권 대학교와 지방거점 국립대 두 군데를 붙었을 때 어디를 가야 되냐고 이렇게 고민을 올리는 글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럼 이제 댓글들을 한번 보면 이제 대부분 직어국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이나 했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 그 주요한 이유로 취업을 꼽거든요. 그래서 왜 직어국이 취업이 잘 되냐 보시면 이제 여기 경북대학교 전기공학과 취업 현황 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 보시면 이제 대기업 진출 비율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진출 비율이 높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인풋 대비 좋은 아웃풋을 가졌다고 말을 하는데, 이제 인풋이라는 거는 대학교 그 입시 결과, 이제 어떤 성적대를 가진 학생들이 입학을 하느냐, 그런 게 인풋이고,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는 취업 수준을 말해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을 갈 때 그 성적보다 이제 그 취업을 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서 인풋 대비 좋은 아웃풋을 가진 학교들로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그
어, 빼놓을 수 없는 되게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인데요. 이제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그런 지역의 공기업, 지방 공기업들이 이제 그 해당 지역 내의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쿼터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그 비율을 30%까지 확대할 거라고 하는데요. 그 30%라는 비율이 요즘처럼 취업이 정말 안 되는 시대에서는 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도권 학생들을 역차별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학과에 해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속해 있는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리스트를 확인을 하시고, 그럼 그 공공기관을 들어가려면 어떤 전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지 관련 있는 전공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이걸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참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사립대에 비해서 한 40% 가까이 학비가 저렴하고 이제 장학금 혜택도 되게 많고요. 이제 국립대학교, 이것도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이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되게 빵빵하게 해줍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마 제일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좀 해소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8개 학교의 수능 최저 자격 기준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음, 일단 그 위에 큰 그 빨간색으로 제가 네모 박스를 해놓은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부분 이제 해외고 학생들이 최저를 맞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영어에서 좀 높은 등급을 받고 수학을 제외하고 국어, 영어, 탐구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탐구 과목에서 부담을 좀 줄여야 돼요. 근데 밑에 보시면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을 두 과목 다 반영을 하고 그 평균 등급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과목, 그러니까 탐구 두 과목 그리고 국어, 영어, 물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수학으로 맞출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국의 수학 그 교과 수준이라든지 이제 수능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제 탐구 수학에서는 맞추는 게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결국 탐구를 두 과목까지 하면 총 네 과목을 공부해야 돼요. 이건 좀 부담이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탐구를 한 과목 성적으로만 반영해주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경북대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어, 경북대에서도 그 전공별로 다 최저 학력 기준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제 제일 높은 학과 같은 경우에 세계 영역 등급이 합이 6 이내입니다. 이건 국내고 학생들도 정말 맞추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 뭐 한 12등급, 세 과목 합 12등급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 영어에서 이제 뭐 한 2등급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 과목에 두 과목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좀 전공에 대한 눈을 좀 낮추시고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맞출 수 있는 그 학교나 학과를 찾으시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나 해외고 학생들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주 캠퍼스
경북대 상주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 영역 등급합이 7이나 8 이내인데, 그럼 사실 거의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다른 최저보다는 좀 낮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본교가 아니라 분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해외고 학생들의 합격을 위한 지원 방향 및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자격 기준을 이제 해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표의 맨 오른쪽에 특이사항 부분에 이제 제가 과목명들을 적어놨는데, 저게 국내고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때 반영하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제2외국어라든지 한문 이런 부분은 학생들이 전부 다 관리를 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반영 국내고 내신을 산출할 때 그 반영 교과가 많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해외고 학생들에겐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국외고 환산 점수 산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유불리가 좀 갈리는데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일부 학교는 지원 범위에 해외고 학생들을 포함을 하더라도 합격 확률이 좀 낮은 학교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뭐 명확하게 환산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랬는데요. 좀 그 모집 요강을 살펴보실 때 국외고 환산 점수가 아까 그 경북대처럼 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고 학생들을 선출한 그 경험이 좀 있는 학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을 공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2학년도 아직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어요. 지금 예상되는 그 계획은 다 학교별로 나온 상태이기는 한데, 보시면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을 올해 낮췄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최저의 부담을 덜고 지원을 하겠죠. 그러면 최저의 부담은 덜어지는 대신 경쟁률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살펴보시고, 네, 전략적으로 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 그리고 뭐 세 군데 학교들 그 교과 전형으로 해고 출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그 방향이나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대학마다 해외고 성적 산출 기준도 너무 다양하고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좀 정확한 진단이랑 점수 산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해외고 학생들 성적별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제 중위권 같은 경우에 B 플러스를 받은 과목들이 좀 많은 학생들이라고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사이사이에 뭐 A가 껴있거나 뭐 B 제로나 B 마이너스가 껴있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 평균적으로 B 플러스를 기준으로 잡아보면 이게 국내고 성적 기준으로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초반까지 학생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방거점 국립대에서 그 메인 캠퍼스에 입결이 낮은 학과들은 일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인 캠퍼스 본교에 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그 분교에는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좀 입결이 높은 학과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최하위권으로 분류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어국 분교로
분교를 지원하는 것도 불가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정고시를 치르셔서 이제 검정고시 성적을 좀 잘 받으시면 분교 97점 이상 받으시면 본교에 입결 낮은 학과들도 좀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검정고시 전환 필요성이 없고요. 이제 중위권이나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결이 높은 학과를 꼭 지원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검정고시를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이 핵심이기는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준비를 하실 때 졸업을 하시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 동안 본인 전략을 잘 짜셔서 과목별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 최저 준비를 하시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럼 저희 영잘국에서는 교과 전형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는 교과 전형과 관련한 단기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생의 성향이랑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학생 필요 서류인 성적표를 먼저 제출을 해주시면 이제 제가 그 성적표를 바탕으로 환산 점수를 산출을 해서 지원 가능한 대학과 학과의 범위를 확인을 해드립니다. 근데 이게 그 성적만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의지라든지 학생의 성향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자기조절 학습 검사를 통해서 이제 학습자 성향을 파악하고 이 전형으로 지원을 해도 무난히 무사하게 합격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자격 기준이 달성 가능한지도 모의고사도 치러보고 또 이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적 확보가 가능한지 그 여부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일단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종합 전형과 교과 전형을 일부 병행을 할지 아니면 교과 전형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단기 컨설팅을 통해서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도 저희가 함께 해드립니다. 희망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 그 학생들의 성향이나 그 학생들에게 부족한 부분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영잘국 소속 강사분들을 매칭시켜서 이제 합격까지 무사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해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단기 컨설팅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 이제 해외고 학생들에게도 더 이상 버리는 카드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이제 대입에 있어서도 취업까지 생각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방 거점 국립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지방에 위치해 있다고 지원을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좀 멀리 보고 선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세미나를 진행을 했는데요.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